네, 뉴스투데이에서도 보도해드린 금수저 청약 논란에 정부가 고가 아파트 특별 공급을 없애기로 했죠. 대상에서 빠진 청약 대기자들이 반발하면서 땜질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약제도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도입 11년째가 된 청약 가점제 보도 영상부터 보시죠. 청약 가점제가 첫 적용된 인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다음 주 월요일 청약을 앞두고 가점제가 유리한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루 3-4천 명씩 몰리고 있는데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집에 한 채 있으면 점수만 낮아지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아예 가점제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무주택 기간 등 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희망자는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무주택 그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나로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신혼부부 등 점수가 낮거나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 유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고 불만입니다. 나중에 봐서 시부모님도 모시든가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올라가니까 점수가. 유불리 따지는 건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점수 기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죠. 집이 없고 식구가 많고 청약 통장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은데요. 로또 청약이란 말을 들었던 강남 한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평균 가점이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였습니다.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4명 이상에 10년 넘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청약 가점제 시행 전후 당첨자 연령대를 비교했더니 20대에서 30대는 반토막 나고 40대는 늘었습니다. 30대는 서울에 새 아파트를 사지 말란 말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청약 가점제가 세대 갈등까지 부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북의 이 아파트는 29가구뿐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323가구가 지원해 11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점제로는 40대에서 50대 무주택자와 경쟁이 안 되는 신혼부부가 몰린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 가점이 훨씬 적으니까 무주택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데 특별공급이어가지고 그냥 혹시나 해서. 최근 당국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경쟁이 치열하긴 마찬가지. 7년에다가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1순위로 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까지 있다 보니 20대에서 30대가 청약 가점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수억 원짜리 고액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 가점은 높다. 돈 있는 사람이 청약 통장도 오래 가입한다는 말들 하죠. 이렇다 보니까 청약 가점제가 진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가 맞느냐는 지적도 계속 나오는데요.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 한마디로 인기 있는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100% 청약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정할 정도로 가점제 적용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청약 전략을 알려주는 특강이나 설명회에 수강생들이 몰리는가 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가점 쇼핑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이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2-3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에 또 다른 로또 청약으로 불렸는데요. 7월 달에 입주하는 게 있어요. 4억이 올랐다면. 그러니까 여기도 되기만 하면.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당첨자 평균 가점이 20점에서 50점대. 일부 타입에선 84점 만점에 단 10점으로도 당첨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의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에 따라 인구가 적은 과천의 경우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게 이른바 가점 쇼핑. 과천처럼 경쟁률이 낮은 지역으로 아예 이사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편법으로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요. 여기 과열되는 건 거의 다 보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제 쇼핑하러 오시는 거예요. 과천이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타 지역에 있는 서울하고 수도권이 있는데 거의 서울 쪽에서 거의 다 가져가죠. 가점제의 틈새를 이용하는 청약 전략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 가점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지,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준다는 강의와 설명회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과 당첨자 외에는 누구든 불만일 수밖에 없는 청약 가점제. 불공정하니 고쳐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도 쇄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꾸든 점수가 낮고 떨어지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손을 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논란은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양이 인기여야 가점도 인기를 끄는데 일단 내년 분양시장 전망이 밝지 않고요. 아파트를 지은 뒤 파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시세와 비슷한 값에 분양받게 되니까 굳이 가점이 필요 없겠죠. 이에 아예 시세 차익 자체를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래서 적어도 강남이다. 그러면은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채권 입찰제 같이 뭐 시세 차익을 국가가 걷어가서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민주택으로 다시 환원한다라든가. 청약 제도가 자주 바뀌어서 내 집 마련 계획 짜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논란 잡겠다고 누더기 만들 게 아니라 차제의 분양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투데이 매거진이었습니다.